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격 사건 이후 일본 언론은 연일 통일교의 반사회적 행위와 통일교와 자민당 정권의 유착 의혹들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교 가정에서 성장한 통일교 신앙 2세들의 폭로도 이어지면서 통일교에 대한 분노가 자칫 혐한 정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폐결핵 환자가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병인 결핵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엘림 다문화센터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 결핵 퇴치 예방 교육과 결핵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 5년째를 맞았습니다. CBS TV 파워 인터뷰에 출연한 한국교회 법학회 서헌재 회장은 종교인 과세 시행으로 교회의 재정 투명성이 많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개선할 점이 남아있다며 교회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순복음으로 불리는 오순절 복음이 한국에 들어올 때부터 헌신했던 4명의 여성 사역자들을 조명한 책 등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격 사건 이후 일본 언론은 연일 통일교의 반사회적 행위들과 통일교와 자민당 정권의 유착 의혹들에 대해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가정에서 성장한 통일교 신앙 2세들의 폭로도 이어지는 가운데 통일교를 향한 분노의 화살이 자칫 한국으로 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베 전 총리 피격 사건 이후 일본 현지 방송은 연일 피의자의 모친이 통일교에 낸 거액의 헌금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통일교가 신도들에게 거액의 헌금을 유도한 영감상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며 일본 내 통일교 자금이 어떻게 한국으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영감상법은 후손들의 안전을 위해 조상의 원한을 없애려면 영적 능력이 있는 물건을 구매해야 한다는 일본 통일교의 논리입니다. 지난 1987년부터 일본 내 통일교 헌금 피해를 조사한 전국 영감상법 대책 변호사 연락회도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교 헌금 피해액이 신고된 것만 수조 원에 이른다고 폭로했습니다. 얼마 전 트위터에는 통일교 목회자의 딸이라는 한 통일교 신앙 2세가 통일교의 실체를 폭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여성은 아버지가 헌금을 위해 아르바이트 월급과 모아둔 돈을 빼앗았고 어머니는 부인부장이라는 직분으로 빚을 지고 헌금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버지가 평소에는 딸에 대해 관심이 없었고 헌금 실적이 좋아지면 예뻐하셨다며 통일교 헌금의 비상식적인 단면을 폭로했습니다. 문제는 통일교 신도인 부모와 달리 통일교에 대한 반감이 있는 신앙 2세들을 중심으로 세계 통일교 본부가 있는 한국에 대해 반감이 쌓여간다는 점입니다. 살인을 안 하더라도 살인을 그렇죠. 많이 세뇌가 돼서 일본에서 피해는 어마어마하죠. 여기 그 통일교회에서 떠나는 사람들은 여기 좀 한국 사람이나 한국에 대한 것을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에 대해 일본 기독교 이단 상담소장 장청익 목사는 성명을 내고 한국에서 발응한 이단으로 인해 고통받는 일본인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본 선교사로서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은 두 번째 입장문을 내고 야마가미의 아베 살해 사건과 통일교를 무분별하게 연관시켜 추측 보도하는 것에 대해 국제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글로벌 엘림재단이 경기도 포천에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결핵검진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건강을 챙겨준 온정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순규 기자가 전합니다. 폐결핵 환자가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병인 결핵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엘림 다문화센터와 대한결핵협회가 결핵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결핵 퇴치 예방 교육과 결핵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목걸이 안 했죠? 네.
임신하고 관계도 없고. 네. 경기도 포천 일대에 거주하는 베트남과 태국,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 노동자 70여 명이 결핵퇴치 예방 교육과 검진을 받았습니다. วันนี้ได้มาร่วมกิจกรรมป้องกันวัณโรคของคริสตจักรที่เกาหลีนะครับก็อยากจะขอบคุณมากๆครับผม 지난 2002년 창립 후 베트남과 방글라데시, 러시아 출신 이주 노동자들과 동고동락해온 송우벗 사랑교회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보여준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리들에게 결핵에 대해서 잘 교육해 주시고 또 결핵을 치료하고 또 예방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또 오셔서 선물까지 마련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건강을 염려해준 한국교회에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세해된 교회가 어제 미국 전직 연방위원협회 의원들을 초청해 한미 우호 증진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국 전직 연방위원협회 FMC는 미국 전직 상하원 의원들로 구성됐으며 이번이 세 번째 방한입니다. 이번 방한에는 FMC 차기 회장 바버라 콤스톡 전 의원 등 12명이 동행했습니다.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는 한국과 미국은 영원한 친구로 함께 걸어갈 것이라며 한미 우호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 전래지로 알려진 충남 서천군 비인항의 이름이 마량진항으로 바뀝니다. 서천군은 서면 마량리 지방관리 연안항인 비인항의 이름이 항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마량진항으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비인항은 1816년 마량진에 정박한 영국 함선으로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성경이 전해진 역사적 장소입니다. 성공회대가 최근 이사회를 열고 김경문 에듀테크 기업 타임교육 CNP 전무를 9대 총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김경문 총장의 임기는 4년이며 다음 달 1일부터 총장 업무를 시작합니다. 김경문 신임 총장은 연세대 신학과를 졸업한 뒤 성공회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김경문 신임 총장은 2013년 성공회 서울교구 남양주교회 명예사제로 성직 서품을 받았으며 에듀테크 기업 타임교육 CNP 전무와 성공회 출판사가 발행하는 성공회 신문 편집인으로 재직해왔습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는 지난 15일 잠실중앙교회에서 조 예레미야 선교사 국제총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국제어린이전도협회는 지난 1일 국제이사회를 개최하고 조 예레미야 선교사를 신임 총재로 지명했습니다. 조 예레미야 선교사는 다음 달 1일부터 미국에 있는 국제어린이전도협회 본부에서 임기를 시작합니다. 조 예레미야 선교사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며 국제어린이전도협회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적 원리를 따르는 대신 세상의 가치와 제도를 따르려는 세속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선교적 관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발행하는 월간지 한국선교 KMQ가 오늘 개최한 포럼에서 KMQ 편집인 성남용 목사는 교회가 세속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남용 목사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도 세속화 극복의 한 방안이라며 교회의 영광은 세속 권력이나 화려한 건물에 있지 않고 섬김의 삶을 통해 드러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도 시행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종교인 과세가 시행 5년째를 맞았습니다. CBS TV 파워 인터뷰에 출연한 한국교회 법학회 서헌재 회장은 종교인 과세 시행으로 교회의 재정 투명성이 많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개선할 점이 남아있다며 교회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자 한국교회법학회 회장인 서헌재 목사는
지난 2018년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당시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서은재 목사는 5년 전 종교인 과세 시행령을 정할 때 과세 범위와 세무조사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끝에 목회자 개인이 받는 사례비만 과세 대상으로 하고 세무조사의 경우 사례비에 대해서만 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를 할 이유가 있더라도 시정 기회를 주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과세 대상은 순수히 목사님의 사례비만 한정한다. 그다음에 세무조사는 사례비에 대해서만 하고 나머지 교회가 어떤 돈을 쓰든 들었든 이거는 관여할 수 없도록 이렇게 이제 해놨고. 서 목사는 종교인 과세 시행 5년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들고 교회의 재정 투명성이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목회자들이 세금을 납부하게 됐지만 대다수 목회자들은 면세점 이하에 해당돼 오히려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등을 환급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 목사는 그러나 여전히 일부 교회들은 교회 재정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다면서 교회 재정과 목회자 사례비를 명확히 구분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목회자가 지출하는 종교활동비의 경우 교회의 공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여겨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통장을 명확히 구분해야 오해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일 이제 그 한계선상에 있는 게 종교활동비죠. 그 목사님이 이제 재량껏 쓰되 교회를 위해서 쓰는 공금이고, 그럼 사례비는 목사님이 이제 생활비를 쓰는 부분이.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해서 통장도 개설하고, 그다음에 회계장부도 만들고, 요게 이제 종교인 과세에서 말하는 재정 투명성이 되겠습니다. 서 목사는 종교활동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교회 정관에 명시하고 그에 따라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세무조사 가능성은 낮지만 교회에 침투한 이단 세력의 악의적 고발이나 교회 분쟁으로 인한 고발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면서 평소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새로 나온 책 시간입니다. 초창기 한국에 오순절의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그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4명의 여성 사역자들을 조명한 책 등을 최정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오순절 불꽃처럼 살았던 여성 리더들을 조명한 책. 묻혀 있었던 그 충청도 지역의 순복음의 그 모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정면, 그리고 호남의 여걸이라고 불리던 김유정 목사, 그리고 오살리 기도원 설립자 최자실 목사님 등 그들의 신앙과 영성과 삶이 그대로 담겨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들 한 분 한 분의 삶에는 예수가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성령께서, 그 당시 성령께서 힘없고 병들고 무기력하고 학문 없는 여성들을 어떻게 들어 쓰셨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오순절 영성의 역사를 신학적으로 잘 정리했으며 오순절 여성 리더들이 남긴 것, 여성 리더십의 비전과 미래 등을 제시해 줍니다. 생애 말 영적 돌봄에 대한 안내서, 실제 죽어가는 환자들의 꿈에 대한 이야기, 꿈 해석 나눔을 통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사람들의 마지막 여정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묘사했습니다. 토닥토닥 성장일기의 개정판, 저자가 10여 년 동안 2 아이를 키우면서 자신의 블로그에 남긴 이야기들을 정리했습니다. 책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 정도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로 한 부모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부모가 공감하는 성장 일기입니다. 고민이 많은 크리스천 청소년을 위한 꿈찾기 안내서, 저자가 10여 년간 쌓아온 학교 수업과 자기 주도학습 프로그램, 교회 강의를 통해 학생들을 지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진로 수업을 하며 학생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만나도록 돕는 글을 쓰고 진로 활동을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평화통일연대가 청년을 대상으로 실무 연수생을 모집합니다. 남북 간 인도 협력과 한반도 평화에 관심 있는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 접수는 오는 26일까지입니다. 신길교회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령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목회 협력지원센터가 개척교회 23곳을 선정해 냉난방 기기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목회 협력지원센터는 냉난방기가 없거나 장비 노후화로 가동하지 못하는 교회를 대상으로 냉난방기를 설치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공보 편집국장을 지낸 고한규 목사가 향년 83세로 지난 17일 별세했습니다. 한국기독공보 편집국장을 지내며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글을 꾸준하게 썼던 고한규 목사는 서울 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덥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